서울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자체 진단을 발표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러면서 서울 주택 문제는 공급이 아니고 보유세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짚어주셨듯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이런 지적은 잘못됐다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이 주택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혼란은 다른 원인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수요도 이번 혼란을 좀 부추긴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낮은 부동산 세율을 높여서 이 보유세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공급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주택값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좀 주택 공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또 6년간 연평균 7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됐다고 지표상 설명을 하면서 이제 2008년부터 6년간 공급량이 이제 6만 500여 가구인데 이보다 더 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취임 이후에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정비구역 394곳이 해제된 것이 공급이 줄었다는 시각은 오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는 이런 보도들이 좀 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규제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런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또 외지인들의 매입 비율이 20% 이상 또 넘어섰고 다주택자 비율도 16%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투기적 수요들이 들어서면서 매물 잠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나 서울 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거주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또 사모으는 그런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꽤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과 서울시가 판단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갈리고는 있는데요. 서울의 주택 공급량보다 좀 내용적인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아직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내놓은 공급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이뤄진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7만 8천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아파트는 3만 6천여 가구로 비아파트보다 좀 적은 것으로 또 지표상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택 시장의 주류였던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주택값이 오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짚어보고 있고요. 자,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1년에 1만 가구, 2만 가구, 3만 가구 정도가 공급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부족한 것이 연립이나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시의 설명대로 앞으로 공급 계획안대로 이뤄질 경우에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영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는 올해부터 6년간 연평균 8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공급될 경우 이중 아파트는 4만 9천여 가구로 전체 비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 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체 가구 수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구 수를 봐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주택 공급량의 차이가 좀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강조를 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진희선 부시장은 현재 보유세 기준이 이 공시가격인데 시가로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산 대비 보유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내놓은 최대 80%라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보다 높은 90%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강남의 시가 35억 원의 아파트일 경우에 이제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실화율 70% 수준에서는 97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지만 이제 90%까지 높이게 될 경우에 2,369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44% 정도의 보유세가 증가하게 되는 셈인데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는 이제 불로소득을 통한 이제 소득을 세제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세 부담률은 이제 국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기준으로 평균이 이제 0.435%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0.15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이를 기반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이제 부동산 자산세율도 살펴보면 0.367%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치인 0.56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런 그 보유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계속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시 기준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는 명목 GDP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산정에 좀 오류가 서로 간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OECD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0.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치인 0.11%보다는 이제 소폭 낮은데 이제 거래세를 살펴보면은 1.6%로 OECD의 평균치인 0.4%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나 이런 그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가 적으냐, 아니면 빌라가 많으냐, 여기에다가 그 세금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세가 OECD 국가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까요? 네, 일단은 시는 박 시장의 구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진단하기로 했고 또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이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서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지금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는 국민공유제를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공유기금을 통해서 좀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가장 먼저 3월에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이제 지원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 권한이 정부나 각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선행될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는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에 대한 것도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도 설명을 했고요. 역세권 고미라 또 도심 주거 비율 확대, 정비 사업 추진 지원 TF팀도 구성해서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가 주택시장에 대한 자체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